와우 스탁론을 만나보세요. 최저 연 2.5% 금리, 최대 5년 이용 가능. 본인 자금 최대 400%, 한 종목 100% 투자 가능. 마이너스 통장식 대출, 증권사 신용 미수, 대환 가능. 와우 스탁론을 만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W를 만나다. 와우 스탁론, 문의 전화 1599-005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더 CEO 시간입니다. 오늘은 폐자동차 재활용 사업 전문 회사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지난해부터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한 중고차 부품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있고요. 또 잇따른 대규모 수주가 이어지면서 급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바로 인선모터스라는 회사입니다. 오늘은 박정호 인선모터스 대표이사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제가 들어가기 앞서서 짤막하게 인선모터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네네. 그래도 대표님이 보시기에 인선모터스 어떤 회사인지 설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에만 있다가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오니까 굉장히 떨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인선모터스를 잠시 소개를 드리면 자동차 재활용 분야의 어떤 그 세계적인 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해체 재활용에서부터 파쇄 재활용, 중고차 사업, 그다음에 중고 부품, 그다음에 타이어 공동구매 사업에서부터 자동차 OEM사와의 이제 다양한 협력 관계를 통해서 자동차 애프터마켓에서 어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해체 재활용이나 파쇄 재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자동차를 약 연간 3만 5천 대 정도 폐차를 하고 중고 부품으로 이제 그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해체가 된 그런 자동차 골격, 폐합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연간 약 50만 대 분량, 총 약 80만 대 정도가 해체가 되는데 50만 대 정도 분량을 파쇄를 해서 특수강 원료라든가 자동차 부품 주물 원료로 공급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회사에 대해서 짤막하게 들어보니까 뭐 재활용이라든지 환경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가요? 대표님께서 환경업을 경영하셨다고 네네. 약간 네.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네. 네. 네. 또 환경공학 박사 학위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네. 이렇게 좀 환경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계신 이유 따로 있을까요? 환경 분야를 말씀드리면 뭐 네. 대기나 수질, 소음 진동, 뭐 폐기물 뭐 등 다양한 분야를 이제 환경 분야로 이제 통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대기나 소음 진동, 수질 분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적정하게 처리를 하면 되는 그런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폐기물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적정 처리는 기본이면서도 어찌 보면 부가가치를 높이는 재활용을 하는 사업이어야지 어떤 국내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 시장 속에서 하나의 산업화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환경공학을 전공을 하고 또 환경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네. 우리 인선모터스나 모회사인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이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또 폐기물 전 분야를 수직 계열화해서 어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환경 산업의 선두적인 역할, 환경 분야의 국가대표 기업으로서 그렇게 그 가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히려 처음에 인선모터스라는 회사 이름을 들었을 때 좀 네네. 자동차에 집중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네네. 됐는데 우리 대표님이 이 환경 쪽을 전공을 하셔서 그런지 향후 네네. 이 회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많이 네네. 이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렇다면 좀 본격적으로 인선모터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선모터스 재활용 사업 관련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또 어떤 사업이 있는지 좀 주요 사업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인선모터스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자동차 해체 재활용, 파쇄 재활용, 또 중고차 사업,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그 해외 수출 사업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특별한 사업으로 자동차 선물 거래 사업까지도 이렇게 론칭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폐차 산업이라고 한다면 네. 위험하고 지저분하고 또 환경 오염도 일으키는 그런 산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작은 뭐 기업체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대다수가 될 텐데 이거는 국내는 물론 해외도 마찬가지가 될 수가 네. 있겠습니다. 해체 재활용 사업은 일반 기업체보다 저희가 약 20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파쇄 재활용 사업은 시장 점유율이 2017년도 현재 약 50% 정도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약 6,500만 대 정도의 국내 차량이 현재 수출이 돼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량의 중고 부품을 가장 많이 공급해 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그것도 우리나라가 될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저희가 연간 약 3만 5천 대 정도를 해체를 해서 네. 어떤 자동차의 이력 관리까지 하면서 중고 부품을 공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세계 20여 개 국가로 중고 부품을 이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폐차되는 자동차의 약 90% 정도는 성능과 품질이 남아있는 네. 아직도 살아있는 그런 자동차가 아깝게 폐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고 부품을 활용해서 안전하게 재활용을 합니다. 리빌드라고 하고 있는데요. 리빌드를 해서 중고차로 판매도 하고 있고 또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도 굉장히 크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자동차 OEM사들과의 다양한 협력 관계를 통해서 네. 또 다양한 사업도 애프터마켓 관련된 사업을 개발을 하고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재활용 사업뿐만 아니라 뭐 중고 부품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특히 이 환경 쪽에 집중을 하셔서 그런지 네. 최근에 환경부로부터 뭐 상도 하나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환경 분야 국가대표 기업인 이 우수 환경 사업체로 또 지정된 바가 있고요. 또 지난해에는 업계 최초로 이 저탄소 사업장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우수 네. 환경 산업체로 24일 지정이 됐습니다. 어찌 보면 환경 분야의 국가대표 기업으로 이 분야만큼은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뭐 지정서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다양한 환경 분야가 있겠지만 자동차 자원 순환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실질적인 재활용을 높이고 또 이거를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서 인정을 받은 게 우수 환경 산업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저탄소 인증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환경부로부터 이제 지정을 받은 게 되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폐차 시장, 폐차 재활용 시장은 위험하고 지저분한 그런 사업장이면서도 환경을 오염시키는 안전하지 못한 그런 사업장이라고 하는 인식이 많이 팽배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차를 조립하는 역순으로 자동차를 해체를 하면서 어떤 그 프레온가스라든가 어떤 폭발 위험성이 있는 폐 에어백이라든가 그다음에 유리, 고무 같은 것들을 완벽하게 분리를 해내서 약 98.5%까지 재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도요타 자동차가 운영하는 도요타 메탈 같은 경우에는 현재 95% 정도 수준임에 비해서 네. 저희는 98.5%까지 재활용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모든 과정이 건물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그런 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았고요. 이제 향후에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폐차 산업, 뭐 재활용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을 때 좀 네. 지저분하고 위험하다 이런 인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들 네네. 입장에서는. 네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은 이 환경 쪽을 전공을 하심으로써 좀 더 환경에 신경을 쓰고 같이 이 접목시킬 수 있도록 네네. 하는 게 오히려 이 인선모터스의 또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네, 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인선모터스의 경쟁력 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 회사의 경쟁력은 R&D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를 98.5%까지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약 3년여 정도의 R&D를 거쳐서 2014년도 7월 달에 네. 자동차 자원순환센터가 경기도 일산에서 오픈을 했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 자동차 파쇄 재활용은
올해 MS가 시장 점유율이 약 50%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데 저희는 가장 큰 경쟁력은 폐기물의 자원 순환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만 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자원 순환은 저희가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시각에서 산업을 바라보는 그런 그 임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네. R&D에도 집중하고 또 산업을 이끌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인선모터스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덧붙여서 자동차 재활용 산업에서의 어떤 친환경성 또한 저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것들이 기본 하에 근로자의 안전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 운영이 우리 인선모터스의 경쟁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어떤 세계적인 자원 재활용 시장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큰 경쟁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인선모터스 자원순환센터의 연간 방문객 규모가 약 6,500명 정도가 됩니다. 네. 해외 어떤 정부 기관 관계자들, 환경부뿐만이 아니라 정부 관계자들, 그다음에 산업체 관계자들, 해외에서 투자를 희망하는 분들, 또 학생들이 다 와서 이제 견학의 그런 공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시설과 또 경쟁력에 대한 그 세계적인 네. 관심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점을 방증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이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나중에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뭐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경쟁사들 네. 이제 자동차 폐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인선모터스의 경쟁력은 그 이외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를 들어서 폐쇄 재활용 파트부터 말씀드리면 네. 자동차가 해체가 되고 각각의 물질들이 분리가 된 후에 폐쇄 재활용업 쪽 슈레더로 이제 반입이 되게 됩니다. 네. 자동차 골격에 들어가는 그 소재는 저망간 소재라고 해서 굉장히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소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동안의 자동차 프레스 그 폐압의 재활용 절차를 보게 되면 네. 스크랩으로 만들어서 일반 제강사에 납품을 해서 뭐 건설공사 현장에 철근 또는 뭐 H빔 같은 용도로 활용되는 게 네. 일반적이었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다운사이클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인선모터스 폐쇄 재활용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저망간 소재를 그대로 자동차에 쓰여질 수 있도록 즉 자동차 부품 소재로 활용할 수 있고 네. 또 특수광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업사이클링 즉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또한 해체 재활용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해체할 때는 포크레인이라든가 기계적 장치로 그냥 부셔서 재활용을 그렇죠.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폐냉매라든가 고무나 유리 같은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것들이 공중으로 방출되거나 아니면 매립되는 게 일반화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물론 그 자동차를 해체하는 라인이 5개의 라인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재활용할 수 있는 유가 자원을 완벽하게 분리를 해내게 되면 그동안에 소각 매립을 통해서 처리비를 줘서 재활용을 해야 됐습니다만 네. 완벽한 분리 선별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은 그대로 유가 자원으로 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우리의 경쟁력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른 회사들과 다르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네. 이런 그런 부가가치가 결국엔 좀 경쟁력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네,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 이 모회사인 인선 ENT 또한 이런 폐기물 재활용 산업 관련 회사라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인선모터스와 뭐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선 ENT와의 관계 네네. 어떤가요?
인선 ENT가 이제 모 그룹입니다. 네. 인선 ENT는 폐기물 분야에서 2001년도에 최초로 상장이 된 2010년도에 상장이 된 그런 회사가 네. 되겠고요.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실질 재활용을 높이는 그런 회사로서는 국내 굴지의 회사인 걸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네. 아울러서 소각, 매립, 성면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그 일관화된 재활용 체계를 갖추고 있는 그 회사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2011년도 9월달에 인선모터스가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기물의 일관화 체계를 갖춘 자동차 재활용의 일관 체계를 갖춘 네. 국내 유일의 그런 그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폐기물 산업을 모태로 해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인선 ENT와 더불어서 네. 인선 모터스는 자동차 분야까지도 어떤 그 경쟁력 있는 사업을 통해서 좀 시너지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엔 뭐 인선 ENT와 좀 상생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최근 이슈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한국 GM으로부터 마티즈 리콜 프로그램을 공급받기로 한 내용이 이제 또 시장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한국 GM과 마티즈 리콜 프로그램 연간 네. 약 18,000대 정도를 회수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한다면 자동차 OEM사들도 네. 이제 자동차 재활용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단순하게 마티즈를 회수를 해서 재활용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안전하게 재활용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유가성 자원들을 완벽하게 분리를 해서 재활용할 건 재활용하고 또 안전하게 파쇄까지 됨으로 인해서 네. 어떤 그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그 OEM사의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희가 그 출범 3년 만에 자동차 주요 OEM사들과의 그런 어떤 계약 관계를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는 약 3만 5천 대 정도 수준의 그 폐차를 수집을 해서 네.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희 인선 모터스가 뭐 재활용, 폐차 뭐 이런 사업도 있고 또 중고차, 중고부품 관련된 사업도 이제 진행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 최근 요 관련해서 많이 또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런 그 중고차나 중고차 부품 여기에 대한 또 수출 시장 뭐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중고부품 수출을 수출이 매년 20% 정도 이상 신장을 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약 6,500만 대에서 7,000만 대 정도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AS 과정에서 필요한 중고부품의 수요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공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인선모터스 같은 경우엔 세계적 약 20개 국가의 바이어들이 직접 상주를 하면서 그런 중고 부품을 수출을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6,500만 대의 AS 부품에 대한 수요는 한국의 인선모터스에 가면 다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바이어의 그런 이야기도 네. 생각이 나는데요. 이 중고 부품에 대한 이력 관리 뿐만이 아니라 품질 관리도 완벽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인선모터스의 중고 부품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와 관련된 실적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 인선모터스가 또 자동차 중고부품 우수 공급 업체 네. 4년 연속 선정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이게 어떤 네. 내용인가요? 보통 중고 부품에 대한 수요가 우리나라는 많지 않은 게 이제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험개발원에서 이렇게 중고 부품에 대한 이력 관리까지 완전하게 되면서 품질 네. 관리까지 되는 업체들을 매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사고가 발생을 할 때 나는 중고 부품을 활용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최종 수리비의 20%를 현금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근데 품질 관리가 되고 안전성에 대한 입증이 된 그런 업체로부터 공급을 받아야지 이제 소비자들도 그렇죠. 안전하게 받으면서 또 이제 경제적으로도 혜택을 받게 되는 건데요. 4년 연속 보험개발원에서 중고부품 우수 공급 업체로 선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믿고 사용할 만한 그런 그 중고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덧붙여서 국방부에서도 이 보험개발원의 중고부품 우수 공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방부 산하에서 운영하는 그런 그 상용차의 중고부품 공급 업체로 규정까지 개정을 하면서 이런 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외에 좀 올해 의미 있는 사업 성과가 있었다면은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2017년도 사업 성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GM과 같은 그 OEM사하고의 다양한 협력 관계도 있겠고요. 네. 또 자동차 애프터마켓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좀 다양한 사업을 또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과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한 타이어 공동구매 사업도 현재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 내에서도 이 자동차 재활용이 상당히 어떤 이 관심 있는 그런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사업 진출도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아직까지 성과는 안 났지만 곧 좋은 성과가 기대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전기차 우리나라에도 이제 널리 퍼질 것 같은데 이 전기차 배터리 사업 진출도 시장에서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선모터스에서 이와 관련해서 좀 준비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보통 전기 자동차에 대한 그 정부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약 2, 3년 내에 전기 자동차의 보급률도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전기 자동차 배터리는 성능이 약 8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전기 자동차 배터리로서의 어떤 역할은 좀 나타나지 않는 게 이제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라든가 UPS로 활용하는 그러한 어떤 정부의 R&D 정책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다만 전기 자동차가 사고가 났거나 또 침수가 됐거나 정비가 필요하거나 또는 폐차가 될 경우에 어떤 폐차 발생 현장에서 이런 안전하게 회수가 되고 또 그거를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보내지고 거기에서 성능 진단을 통해서 안전하게 ESS 장치로 에너지 저장 장치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전 회수 유통 생태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인선모터스가 가장 큰 경쟁력을 갖춘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체할 때도 어떤 폭발 위험성이라든가 감전 위험성, 화재 위험성을 완벽하게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 회수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폭발 위험성이라든가 감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회수 체계와 또 보관 체계를 갖춘 그런 시설을 갖춘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이 전기 자동차 폐배터리 반납에 있어서 저희가 다양한 이 차기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표님, 아마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해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실적 올해 어땠는지 또 앞으로의 실적을 궁금해할 텐데 이와 더불어서 또 향후 계획까지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세계적인 스크랩 시장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그 가격이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이제 보아집니다. 또 그러한 기조는 지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매년 약 20% 이상의 실적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중고 부품의 수출 호조라든가 또 내년도의 공동구매 사업, 타이어 공동구매 사업 등을 통해서 한 20, 30% 정도의 매출 신장도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자동차 재활용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기술 개발과 시설 투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어떤 시장에서의 폐차 매집과 또 철 스크랩을 부가가치로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또 내년도에 자동차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이제 본격 도입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에 어찌 보면 비유가성 물질, 자동차에서도 약 1.5% 정도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을 소각하거나 매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자동차 제작사의 어떤 보조 같은 것들도 시행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자동차 OEM사와의 이제 다양한 협력 관계를 통해서 테스트카 회수 사업이라든가 전기차 배터리 회수 사업, 또한 폐기물 관리 사업, 또 타이어 공동구매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마지막으로 내년도에는 코스닥 상장도 조심스럽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자동차 재활용 분야에서의 코스닥 상장도 이제 상당한 의미 있는 그런 실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선모터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선모터스가 어떤 회사이고 또 주요 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말씀을 나눠보니 인선모터스 내년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역시 이제 급성장을 이뤄왔고요. 또 상당히 좋은 실적을 거둬왔는데 내년 또 IPO 상장이라는 중요한 이슈를 앞두고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까지 이뤄온 만큼 또 내년 또한 또 상당히 좋은 실적을 거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파워 인터뷰 더 CEO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와우 스탁론을 만나보세요. 최저 연 2.5% 금리, 최대 5년 이용 가능. 본인 자금 최대 400%, 한 종목 100% 투자 가능. 마이너스 통장식 대출, 증권사 신용 미수, 대환 가능. 와우 스탁론을 만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W를 만나다. 와우 스탁론 문의 전화 1599-0050